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심층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욱 박사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수정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가 잘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죠. 진작 이러지. 예, 대통령실도 협치의 성과라면 환영을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위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동훈 홍보수석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원래 문구에는 검찰의 압수수색, 그 영장 중에서도 압수수색 하나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의뢰할 수 의뢰. 있다. 근데 이동훈 홍보수석이 그 브리핑을 하면서 했던 말은 조사위 자체가 그렇죠. 스스로 영장 청구권을 그렇죠.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이 사실상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몰랐다 하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몰랐던 것 같아요. 홍보수석이 야당이 만든 그것도 참사의 특별법 관련해서 문구를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조사위가 직접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법리에 어긋난다는 맞아요.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협치의 성과다라고 환영을 했단 말이야. 뭐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땐 또 아마 이게 네. 통과한 거에 대해서 이태원 유가족분들은 마음이 좀 착잡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통과돼서 좋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의 말 하나에 왔다 갔다 해버린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상황 국민들을 자체가? 속이려고 그치. 하잖아. 야당이 정당하게 법안을 내가지고 그 법안에 그런 문구가 없는데도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면 이거는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설마 속이려고 했겠느냐. 네. 왜냐면은 다 법안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멍청한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무능하고 멍청한 거지. 그거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한 건 영수에 아 그래요? 아니, 그거를 전언한 것은 이동훈 홍보수석이니까 네. 근데 그 안 들은 얘기 했겠습니까? 이동훈 홍보수석이 그 잘못 현장에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 그거는 그 안에 커뮤니케이션이 그것도 네. 안 된다? 근데요. 그것도 저는 안 되면 어떻게 국민들하고도 안 되는데 지금 그것도 자기들끼리도 안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아니 한뭐 아픈데요, 그 정도면. 한 2시간 동안 계속 네.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으면 네. 배석자들은 좀 멍하는 때가 있어요. 귀에서 피가 나네. 네. 네. 85%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법이잖아요. 예. 영장 청구를 의뢰도 못 한다? 뭐 영장 청구 좀 이거 해주세요.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뭐 검사가 이래도 못 해요. 근데. 검사 안 해도 돼. 검사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문서로 야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안 할래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렇죠. 아니 원래 법안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네. 맞습니다. 여기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민간조사위원이 네. 영장 청구 의뢰권을 갖는 것 자체가 법책에 맞지 않는다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제대로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하지 못했고 진상규명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법을 만들어서 조사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우선하죠. 신법은 국법에 우선한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다 배운 그러니까 거잖아. 재밌는 게 그러니까 조사를 열심히 했는데 네. 조사에 의문이 생기는데 뭔가 압수수색을 해봐야지 알겠어 그 내용을. 그렇죠. 그걸 의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결국은 그래서 그것도 안 했어. 그거 뺐어. 네. 뺐죠. 또 뺐죠. 그거 뺐어. 네. 참 그러면서 이제 협치의 성과다라고 환영을 해. 본인들은 뭐 이렇게 여야가 잘못해가지고 본인들은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으면서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좀 일 좀 잘해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처럼 아이 그래도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협치 성과 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모르는데 이렇게 한 거는 좀 이렇게 아직도 좀 이상민이 하나도 안 인정해주세요. 잘랐잖아. 인간적으로도 너무한 거지. 저는 2년이 지나가는데. 제일 처음부터 자르라고 전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통과 안 된 것보다는 통과된 아니 게 이게 낫잖아요. 사법적이고 행정적이고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도 행안부 장관도 안 잘라? 아이 그 맞는 말인데 일단은 너무 이게 뻔뻔해. 합의 안 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일단. 아니 그거는 국회에 공을 돌려야 되고 대통령실이 왜 나서서 본인들이 뭐 한 것처럼 협치의 성과라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뭐 했는데 이 양반들이 우리는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이런 네. 식으로 표명한 거다라고 전 보여져요.
그래도 아니, 여야가- 진일보 한 거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게 완전히 생또라이들이지. 그러면 그쵸. 더 예? 아니 박지원-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속어 쓰시면 안 돼요. 아니 대통령도 이 XX 쓰는데 뭐 어떻게 해요? 도라이는 쓸 수 있는 얘기예요. 예. 100번, 1000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XX는 다 들었어. 아니 이거 대부분 네. 모든 언론들이 나는 이 XX는 안 쓰잖아. 이 색깔. 그러니까 영수회 다음에 성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여기도 분실이에요. 분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 대통령의 뜻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한번 만나니까 가가지고 예를 들면 차차차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와요. 그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율성에 기반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당원들의 이어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국민의 이어 요구를 받아들이는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거기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조직이라는 거잖아요. 인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아니 그랬더니 대통령실은 협치의 성과라고 얘기하고 이게 네. 무슨 뭐 그러니까 사람이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창피한 줄 뻔뻔하다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무 뻔뻔해. 아니 근데 저는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네. 달라요. 그래? 최 앵커님하고 네. 생각이 다른 게 네. 어쨌든 뻔뻔한 측면도 있지만 네. 어쨌든 유족들께서 원했던 법안이잖아요. 네. 이것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이 법안이 통과돼서 네. 진상 규명의 첫걸음을 띨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저는 어느 정도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총선 전에 이태원 참사가 거의 2년 전에 일어났죠. 그래서 2022년도에 10월 달에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어디 저 최강시사에 있을 때 슬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딸들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날 현장에 그날 현장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 상황에 관해서 이상하게 쓰는 언론들이랄지 그리고 검사 출신의 어떤 그 정부 당국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 보면 현장 있어 봤었어? 지금 저 피해자 부모들 지금 심정 알아?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100% 이상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특별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일단은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네. 이 부분 가지고 막 계속 뻔뻔한 사람들 뭐 계속 비판하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그러니까 거 아니냐. 우리가 정밀하게 언론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여야가 그나마 잘했어. 네. 그리고 그 공의 대부분은 야권에 가야 돼. 왜냐하면 당연하죠. 2년 동안 계속 해왔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총선에 져가지고 21대 국회에서 요거라도 사인해준 여권도 한 20%, 30%, 85대 15에서 15 또는 70대 30에서 30 여하튼 칭찬해. 그러나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여기에다 숟가락 얹는 거는 정말 꼴불견이다. 아니, 꼴불견은 맞죠. 네, 그런 꼴불견이다. 뻔뻔하고 꼴불견은 맞는데 예. 도리에도 안 맞는데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원하고 유족들이 원하는 법안을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거 이러한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왕정국가였는지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대통령한테 제발 좀 통촉해 주시옵소를 2년 가까이 애끓는 심정으로 159명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그렇게 오체투쟁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분향소도 가지도 않고 이상한 분향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고 유가족 만나지도 위로도 해주지도 않고 잘못됐죠. 그러면서 협치의 성과라고 환영을 해? 아주 유체이탈식으로? 그리고 우리 언론도 그 마찬가지인데요. 언론이 나는 더 그러니까 심하다고 봐. 여야가 조금씩 네. 양보해서 성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쵸? 유가족분들이 오죽하면 양보를 했겠습니까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기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가족분들이. 오죽하면 그렇죠. 오죽하면 자료 제출할 요구도 못하고 네. 영장 청구를 의뢰할 요구를 못해도 언제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 사실을 밝혀야지만 자기 자식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인 거잖아요. 오죽하면 양보했다는 기사가 안 무슨 나와요. 아주 관행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대통령에 관해서 적당하게 조금이라도 뭐 하나 뭐 상식적인 일을 하면 그냥 이렇게 좀 엄호해 주는 게 버릇이 됐나 봐. 뭐 그것도 뭐 이렇게 썩 긍정적이라고 네. 생각하진 않는데 일단은 특별법이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좀 미래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여당 추천위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월호 특조에서처럼 막 조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막 조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제대로 상식적인 사람을 여당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판을 계속 해야 된다. 선거방송 이거죠. 심의위원회 최초로 위원처럼 그 사람이 들어가요? 들어갔잖아. 아니 그 사람이 여기 아니 맞아. 그 양반이 활동하는 것처럼 퍼스트 레이디를 아줌마. 가정주부라고 지금 하잖아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300만 원짜리 디올백,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라는 말은 안 했지. 그런 거 뭐 거절하지 못해서 받는 거, 이런 간신배 같은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을 근데 추천한- 이런 사람들을 추천했지. 추천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또 추천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추천하지 안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네. 정말 뭐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언론 생활을 한 28년 했는데 네. 한 20년은 늘 이래왔어.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인데. 맞죠? 맞는 말인데. 맞죠? 일단은 늘 이래왔어. 늘. 그러지 않도록 세월호 우리가 참사부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네.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우리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제대로 조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라. 역사적인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우리 계속 지속하게 감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 맞지 않을까?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승리를 하고 패배를 하고 그러면 다 박수를 쳐주지. 그런데 막 발목 잡고 비틀고 막 핥히고 눈 찌르고 침 뱉고 아직 경기 임명도 지연시키고. 아직도 임명 안 했는데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아니, 너무 근데 우리는- 슬프잖아요. 예.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의심하는 것처럼 건 맞다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때 했던 행태를 이태원 참사 때 그대로 했어요. 이 보수 정당과 그다음에 소위 보수 대통령이,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호 조사위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음해를 하고 뭐 자식 장사한다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과거와 다르게 진짜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개과천선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조사위원을 갖다가 추천하느냐 이걸 보면서 아 국민의힘이 과거랑 달라졌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인 거지, 지금까지는 과거의 관행상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건 지금부터 강압이에요. 아니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 국민의힘은 벌이 받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제대로 진상 규명이 돼가지고 유가족 분들이 한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게 그러지 말아라. 어쨌든 정상적인 사람들을 좀 임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욕을 해야지. 단어 잘 너희들은 과거에 보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예단하는 것은 예. 너무 슬프잖아요. 슬프긴 하죠. 아니 2년 동안 봐오셨잖아요. 슬픈 슬픈- 일이 아니, 반복되니까. 저도 슬픈 애호는 틀린 적이 없어. 아니 근데 슬픈 예감을. 만약 그런 우리 예측이 맞아버리면 유가족분들은 이 한을 어떻게 푸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예. 제대로 우리가 지적하고 요구하고 그런 것이 또 다시 이상한 사람들 임명을 하면 그때 또 비판하고 문제제기하고 취소해라라고 그래서 하고 저희가 그래야지. 의심하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비판하고 견제해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저는 사람 추천- 아니, 우리 애가 추천하도록. 민주당도 이상한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뽑았다라고 보는데 김진표 국회의장 이야기를 좀 하죠. 네. 자, 해병대 최상병 특검도 국민적 요구야. 네.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아니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민생 관련 사안이야.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당연한 것이고 네. 이거 그냥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사안들은 여당이 안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계속 안 하겠다는 거잖아. 안 하겠다는 건데 본인 출장 가기 전까지 합의해 갖고 오라 그러면은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장도 보니까 뭐 기일도 별로 없어요. 보니까 네. 내일이죠? 내일인가 내일이야. 모레가? 오늘 해야 돼 오늘. 오늘 통과시키면 제가 네. 볼때 그렇죠. 그냥 제가 국회의장이면 나 나가야 되는데 오늘 다 합의 안 하면 내가 직권상정 할 거야. 아니 그리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야죠. 중요한 출장도 아니야. 그잖아요. 그 저기 중요한 출장이야. 그게. 남미는 중요하지 않은 출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죄송한 그럼 얘기지만. 예. 임기를 이제 곧 마감을 하셔야 되는데 예. 해외 여행 경비가 남아서
그래서 이제 가시는 걸로 보여져요. 아니 국회 사무처에서 사실은 네. 국회 사무처에서 보통 이제 예산 짜고 일정 짜고 하면서 그거 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게 갑자기 막 해진 출장 일정도 아니야. 이거 뻔해. 아니 다 잡아놔요. 다 임기만 되면 잡아놓고. 그냥 막 올해 계속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기 말에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상은 이제 의장님 좀 이제 좀 쉬세요. 뭐 이런 마지막 거잖아요. 그냥 좀 다녀오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일하시면 안 되나? 해야죠. 일은 해야 되는데 네. 합의해오라는 거를 갖고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장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쟁점 법안 처리가 중요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만 아니 합의를 해오라고 국회의장이 하는 요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장은 어쨌든 정치적인 중립을 갖고 양 당이 합의를 해옴으로써 원활한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근데 합의하지 않는다, 합의하지 않아도 내가 처리할 거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법안의 내용에 가령 해병대 최상병 특검 법안의 내용에 아까 그렇게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률가들이 최상병 특검법이 법리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사안이라면 합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중대한 법리적 하자가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국민적 요구 사안이고 그렇다면 합의라는 수단이 목적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는 행태는 자꾸 그 합의라는 그 수단을 마치 그 국회의 존재 이유처럼 목적인 것처럼 존재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회가 빨리 입법을 많이 하고 정당한 입법을 많이 하고 보편적인 입법을 많이 하고 국민 요구에 맞춰서 좀 돌아가라. 운영이 좀 잘 되라. 이게 국회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부터 프레임 자체가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적 중립 무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탈당만 하는 거예요. 당적을 갖지 말아라. 당포적 이하 요구를 반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조항만 있는 거예요. 아니야. 제가 말씀드린 거. 근데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은 어떤 의무가 있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 국회의장이 가장 따져야 될 부분들은 이 사안, 법률적으로 올라온 사안 자체가 국가 이익에 따른 것인지 안 따른 것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은 이걸 직권 상정할지 여야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됐을 때는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으로서 국가 이익이 어느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국회의장이 망고의 진리처럼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합의가 안 되면 상정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뭘 인정해 주는 거냐? 대통령의 독재를 인정해 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여당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당은 협상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합의할 이유가 없죠. 합의가 안 돼요. 그럼 이 법은 끝까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그냥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에 따른 독재를 용인하는 그냥 인물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봐봐요. 미국에서 상권 분립이 그래도 정말 저러니까 그래도 민주주의구나라고 하는 게 바이든이든 그전에 트럼프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하원과 삑살이 나거나 그렇죠? 상원과 삐걱대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그랬을 때 낸시 펠로시가 나는 저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민주당 법안에 관해서 나는 그냥 상정 안 하고 버틸래.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당적 이탈이라는 제도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여야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지역주의 정당들이 국민의 삶을 살피는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국회의장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국회법안에다가 넣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헌법 정치를 이야기를 하려면 대통령도 당적 이탈하고 국민들도 정치적으로 정당 가입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법으로 만들면 돼요. 정당 가입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그거를 자꾸 수단화시키면서 그 중립이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립이나 공정이라는 말을 목적화시켜가지고 국민들이나 우리 국가가 추구해야 될
진짜 이익이 되는 부분들, 예? 그리고 국민이 합의한 부분들을 자꾸 회피하고 비껴가는 그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예. 이것이 여야는 항상 바뀔 수 있고 다수당 소수당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나타나는 민주당에서 보여지는 현 국회의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목과 예. 국회의장이 되겠다라는 분들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거는 국회라는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어요. 네. 그러면 중립적이지 않은 국회의장을 내세워서 네. 자신들의 의도대로 국회를 운영을 하면 네. 그것이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바꾸잖아. 예. 4년에 한 번씩 총선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대통령 그러면 국정 비전과 철학이 중립적입니까? 해야죠. 각 정부의 대통령의 비전과 국정 철학은 본인들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다 마찬가지예요. 네.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중립적인 철학은 아니에요. 아니죠. 세상에 어디 중립적인 철학이 있습니까? 근데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에도 국회의원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대표로 국회의장이 거기서 땅땅땅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수의 당이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국민들이 싫어해.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응?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꾸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주의의 원리가 네? 그냥 다수가 찬성을 하면 네. 그냥 무조건 오르니까 다 그냥 논의나 합의 없이 그냥 다 처리해요. 아니 논의나 합의가 충분히 있었잖아. 있었지만 네.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 특별법, 특검법 다 통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국회의장으로서는 네. 마지막까지 공개적으로는 합의해오세요. 합의하지 않으면 내가 처리 못합니다라고 하고 네. 원내대표들 앉혀놓고 얘기할 때는 자 윤재욱 원내대표 당신 이거 합의해. 이거 국민적 의견이 많잖아. 이거 합의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 아주 옳습니다. 내가 직권상정할 수가 있으니까 네. 당신네들 양보하더라도 빨리 이 부분 합의해서 와. 자, 이렇게 그 비공개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장성철 국회의장으로 해야 되겠네요. 동의한다니까요. 아니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냐고 김진표가. 비공개일 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 이 4일날 해외 네. 나가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자꾸 특정한 정당과 특정 세력의 입장에 서는 국회의장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과거에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을 네,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자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의장으로서 직권상정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압력을 넣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한 번만 협의한 게 아니라 매우 오랫동안 협의된 사안인데 계속 내버려 두면 여야는 합의를 못하니까 그렇지. 의장의 마지막 수사는 직권상정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직권상정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처리 안 하면 국회가 논다는 얘기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소위 국회에서 하지 않았던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직권상정을 하지 않도록 합의해오지 않는다면 나는 어쩔 수가 없어라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 그러한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맞죠. 직권상정에 네. 대한 규정도 되게 엄격하게 했잖아요. 그냥-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네. 천재지변 그리고 여야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직권상정할 수 있다라고 대단히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이게 민주주의냐라고 묻고 아니요, 싶어요. 그 의원들 20여 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의견을 갖다가 의사 내용에 대해서 일정 변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직권상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김진표 의장의 행태가 한국의 그 원로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특정 세력 지키기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득권 지키기의 행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는 김진표 의장 인터뷰를 꽤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분 경제부총리 할 때도 했었고
과거에 종교인들 그 민주당에서 종교인들 그 세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거 앞장서서 반대했던 분이 이분이 유명한 장로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한 뭐 잡고 그 MBC 인터뷰를 한 30분 40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원칙에 관해서 본인의 상당히 좀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뭐 어떤 그 교회나 뭐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인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과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이거 사이에서 이분이 한 행태는 그때도 종교 단체는 세금 걷는 거 못하게 법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종교인들 그 세금 그나마 그 조금 세금 내는 거 그것도 끝까지 반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지금 행태가 야 이거는 기존의 질서 있잖아요. 기존의 질서. 응?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다 일반 대중이 저거 공정해? 불공정한 것 같아. 그리고 이미 말이 됐어. 종교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말이 됐잖아요. 수십 년 말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 끝까지 지켰거든. 그거는 신념이니까. 근데 그 원칙이 일반 원칙이냐 아니면 본인만의 원칙이냐 이건 나는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거지. 이분 하는 행태가. 그리고 민주당도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런 분을 뽑는 DNA가 있어. 그렇죠. 있어요. 나는 이게 점잖게 하는 척이라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위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최인코님, 네. 그럼 국회의장이 원론적으로 공개적으로 합의 정신, 대화 타협, 조율을 강조를 해야지. 이렇게 다수당의 압력에 의해서 그냥 본인의 예전 당적의 요구에 의해서 아니, 그건 국회 아니지. 운영하는 게 맞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끔하게 혼을 내고 네. 뭐 여당이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질질 끌고 있다면 그만해라.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지금 계속 논의가 됐던 그럼요. 사안이잖아. 네, 네.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정확하게 반대되는 내용을 합의를 해갖고 오랄지 아니면은 나는 국회의장은 여당의 주장 중에서 이런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야당이 좀 양보해라. 그렇죠. 라고 하면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제시를 한달지. 이게 국회의장 어른이 할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해왔었죠 그 실제적으로. 어른의 일을 안 하고 따끔하게 혼내지도 않고 중재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은 사실상의 외유 출장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것과 네. 합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을 다 뭉뚱그려서 김진표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비판받고 잘못된 일인데 합의해와라라고 계속 국회의장으로서 중재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거는 결이 다른 이야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은 그래서 맞아요. 오늘 네.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못했어요. 네. 합의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직권상정을 안 했어요. 그럼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최수근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21대 국회 내에서.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구조적인 의석수라고 하는 형식과 국민의 60, 70% 정도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률 사이에서 국회의장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국민의 60, 70%가 이것을 꼭 통과시켜서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야가 정치적 입장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사안은 그럼 그냥 고정적으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의해서 통과가 안 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옳으신 말씀. 김진표 국회의장은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자기의 국회의장직을 수행해 왔다는 거죠. 전 그렇다면 그 국회의장직이 올바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야당 입장에서 압박을 하는 거죠. 직권상정 해달라고. 근데 전 그 요구가 문제가 있나? 당연히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직권상정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거라고 비판한다면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권상정에 대한 엄격한 규정에 맞는 것이냐라는 것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김진표를 막 그 비속어를 써가면서 비판을 하고 욕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그래서 것 저는 같죠. 어떠냐면 오늘 합의를 강조하고 안 되면 본인 외유 취소해야죠.
취소하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다시 뭐 임시국회 열든지 아니면 네.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아가지고 밤을 새도 그날까지 당신들 합의 안 하면 네. 나는 이 부분은 정말 직권상정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추후 통첩을 하든지 해서 국회에 산적된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거 안 하고 외유 나가면은 이거는 그때는 정말 비판받아야 되죠. 잘못된 행동을 한 거.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린 거라서 네. 오늘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비판이 네. 정당했는지 네. 안 했는지를 김진표 국회의장의 행위로서 확인되는 거니까 대신 이제 압박은 해야죠,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제가 두 분 네. 말씀에 반박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없어. 기계적인 중립성은 국회의장의 의무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 아니, 이해가 아니, 그런 돼가지고 그냥 요런 국회의장이 거예요. 중립성을 안 지키면 어떡하냐고 심판이. 저도 크리스찬이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어서 김진표 의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SNS에 아주 멋진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의 대형 교회는 네. 선행을 하지 않아서 비판받는 게 아니라 오. 선행을 하지 않아서 비판받는 게 아니라 네. 불의한 시절에 불의한 시대에 네. 침묵해서 비판받는 것이다. 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점잖은 척 그리고 본인한테 때 안 묻고 나만 깨끗하면 돼. 나는 그래도 중립 지키면서 선행을 했어. 이런 심리인 것 같다는 거지. 이런 심리인 것 같다는 거예요.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데 예. 여론도 다 아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 이거를 그냥 합의 안 하면 난 처리 안 하고 나 여행 간다 안녕 이러진 않지 않을까? 근데 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우려를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이나 최수근 상병 문제나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것이고 그럼요.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도 자식을 군대에 보낼 생각이 없을 것이고 맞습니다. 어느 부모도 사람이 많은 곳에 자식을 나가서 맞습니다. 즐기다 오라고 얘기를 못하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국회법에서 패스트트랙 태운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태워가지고 온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가 안 됐으니까 통과시키지 말자고 얘기하면 의장 스스로 제가 볼 때는 국회법의 법률적 어떤 범주 안에서도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을 기계적 중립으로 이해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맞아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측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렇게 그 중립만 강조를 하게 되면 민의는 반영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것도 그 제가 참 좋아하는 저 이봉수 교수님이라 있어요. 세종대 저널리즘 대학원 학장하셨던 경향신문에도 계셨고 그 전에는 조선일보 계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 책 중에 기여를 중립으로 놓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아니 이 자동차에 기여 중립을 놓고 아무리 엑셀 밟아 보십시오. 그냥 앞으로 가지나. 기여 중립 놓고는 갈 수가 없어요. D를 놓든 R을 놓든 그러면 후진하고 싶으면 후진으로 그냥 기어를 놓으세요. 근데 앞으로 갈 너무 비겁하다는 거지. 근데 앞으로 갈 때나 네. 뒤로 갈 때도 신호등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시해 놓은 국회법을 지킬 의무도 국회의장한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 소장님은 참 보수의 참 기준이야. 아니 나는- 왜냐면 아니 나는 이거 너무 좋아. 아니 왜냐면요. 이런 원칙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국민의힘이 네. 다수당이 돼가지고 네. 국민의힘 국회의장이 네. 아이 뭐야 정치적인 중립 필요 없어 그냥 국회의장으로서 권한 행사할 거야 하면서 막 일방적으로 해봐요. 이 말도 말이 되냐고요, 이 말도 그게. 일리가 있어. 내가 이 부정하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일리가 윤석열 있어. 제가 충분히 일리가 보수파 있어. 사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게 네. 우리 법과 제도와 규정을 완전히 네.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진영을 떠나서 네.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에서 네. 규정과 법규와 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옹호하거나 박수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딴 이야기를 못했네. 근데 이제 너무 근데 제가 볼 때 좀 절박함은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 만약에 그럼요. 통과가 안 맞아요. 되면 네. 22대 가면 원구성하려고 난리 맞습니다. 날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또 태워야 되고 네. 그러면 최수근 상병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리게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했던 얘기가
저 사람들 증거밀할지 모른다고 다 예를 들면 그냥 탈탈 털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20대 동안 1년 넘게 최승훈 상병의 과실치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 피의자들이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게 해놓는 상황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분명히 있는 거라면 적어도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21대에서. 김종욱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 무조건 이번에 처리가 돼야 되고 그분들이 한을 풀어줘야 될 법안은 국회의장 책임하에 꼭 통과시켜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원칙론적인 상징적인 중립성은 지키는 모습은 취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종욱 박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정치본색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예.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